대통령 각하, 저를 살인자라 부르십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김두한. 그를 기다린 것은 식구들의 환영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 좀 그만 죽이고. 그 한마디에 김두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1948년 겨울, 서울 별동대 사무실 앞, 김두한을 태운 차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주먹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두한,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영태가 달려왔습니다. 오야붕, 잘 왔네. 문영철이 목이 메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두한아. 신영균이 울먹였습니다. 큰형님, 김관철이 외쳤습니다. 형님, 김두한이 감격에 겨우 대답했습니다. 고생들 했다. 휘발유가 달려왔습니다. 큰형님, 고생 많았다. 삼수도 나타났습니다. 형님, 유진산 회장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하하 김동지, 하하하. 김두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살려내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허, 그런 소리 말게. 자넨 내가 빚을 진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야.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자청한 일입니다. 신영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형님, 이렇게 살아 돌아와 주시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희 식구들 절 받으십시오. 큰형님, 절 받으십시오. 별동대원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됐다. 이러들라라. 하지만 식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놈들아. 됐어 이러들라라. 식구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애기보살이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김두한과 애기보살이 마주 보았습니다. 별동대원들이 줄을 서서 김두한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김두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으로 오면서 나라 안의 형편과 사정을 대충 들었다. 이제는 전위대도 없고 우리 별동대도 얼마 안 남고 다 와야 됐다고 들었다. 그 대신에 국방경비대가 육군이 되고 그 군인들 수가 대폭 늘어났고 경찰도 한참 늘어나서 우리가 하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게 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식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해야 할 나라실들이 있는 법이다. 비록 나와 더불어서 우리 식구들이 많은 순환과 역경을 겪었고 사형까지 언도도 받아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환영회장. 시라소니가 일어섰습니다. 두한아우님, 내래 죽었다 살아 돌아온 우리 두한아우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부르갔어. 밴드 반주하라우. 타양살이 한 곡 부르갔어. 타양살이. 시라소니가 열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정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문영철이 귀를 막았습니다. 어이구, 또 죽었구나. 저 노래를 어떻게 듣나? 싸움은 잘하는데 어떻게 노래는 저 지경인지 모르겠다. 신영균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하하하. 김두한은 시라소니의 노래를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화룡이 김두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은 됐지만 실망스러운 게 많아. 그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민특위가 발족됐어. 친일파들을 잡는 거 말이야. 그런데 대통령부터 나서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게야. 이거 이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됐어? 김두한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자네와 함께 있었던 이정재라는 경찰 친구가 가 있는 모양이더군.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친일파 잡는 것을 반대할 수가 있냐 말이야. 김두한이 술을 마시며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유진산의 집. 유진산과 염동진, 백관옥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염동진이 물었습니다. 김두한 동지를 보고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왔구려. 다 유 회장이 힘을 쓰신 덕입니다. 유진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소속 회장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앞날이 더 걱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 간에 그 나라의 민족 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선 반드시 과거 청산을 해야 되는 거야. 헌데 내가 듣기로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발족 직후부터 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야. 염동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정치 기반이 약한 이승만 박사가 친일파들로 추종 세력을 만들다 보니 일이 어렵게 꼬인다고 말입니다. 유진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립지사들을 수십 명이나 잡아놓았던 일본 경찰의 촉탁을 보던 이종형이라는 자가 대동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들어서 반민법을 망민법이라고 몰아세우는데도 이 나라 정부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무위원들 중에도 친일파가 그대로 쫙 깔려 있어요. 염동진이 분개했습니다. 나는 공산당을 죽이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꼭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었소. 저들은 나름대로 과거 청산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 말이요. 저들은 친일파들을 모두 재판했고 처리를 했어요. 유진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 빌붙었던 놈들은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잘 살고 있고 독립운동을 한 자손들은 운막집에서 허기를 못 면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이정재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이주임. 네, 조사관님. 당신이 여기 오게 된 건 우리 반민특위 특경 때 전한 서류를 내가 봤기 때문이요. 다시 말해 내가 부른 거요. 정부 여러 부처의 고관들이 상당 부분 친일파요. 당신이 근무하는 경찰에도 그렇고 군에도 많이 숨어 있어요. 이들을 곤란해서 처분하는 것은 역사적인 소명이요. 조사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전쟁이다. 이 말이요. 성전. 구국성전 말이요. 그렇습니다. 조사관님. 벌써부터 반대가 극심합니다. 일부 신문들과 정부 인사들은 우리를 지금 빨갱이로 몰아붙이려 하고 있어요.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서 반민특위를 한다는 거지요. 힘을 내라 이 말이요. 흔들리지 말고. 이정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째 지금 친일 인사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명하신 분들이 모두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에 빌붙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거요. 가다가 보면 우리가 잡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상당 부분 드러날 거요. 어서 체포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모두 잡아들여야 합니다. 네, 조사관님. 드디어 김두한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날, 김관철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큰형님께서 마 대통령 각하를 만나러 가시니 꿈만 같습니다. 하기사 전에도 대통령께서 친필 사인을 주신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 하하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싸워온 게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마 잘하면 우리 형님도 이참에 큰 벼슬 하나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김두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벼슬? 하하, 그런 것 보고 일한 것은 아니야. 그저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 화장 앞. 경비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김관철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각하를 뵈러 왔다 아닙니까? 김자 두자 한자 청년단 별동대 대장님이십니다. 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십시오. 지금 장관님께서 문 앞에 나와 계십니다. 장관님께서? 들어가자. 네, 형님. 장택상 장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청장님, 아니, 장관님이 아니십니까? 하하.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각하께서 기다리시네. 아하 예. 장관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보아하니 아직도 얼굴이 멀쩡하구먼. 사형수로서 생과 사를 오락가락했을 텐데 아직도 얼굴이 멀쩡해. 하하 죽고 사는 게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하. 하늘의 뜻이라? 그럴듯하구만. 자, 어서 가세. 이기붕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김두한 별동대장. 대통령 각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만송 선생님. 나도 반가워요. 자, 어서 들어가십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어서 오게 두한군. 김두한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다니 그저 꿈만 같습니다. 이게 다 미스터 김 같은 애국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결과가 아니겠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쉬이 앉게. 그래, 그동안 자네는 참 열심히 싸웠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는데 감회가 어떤가? 하하, 아직은 형무소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하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지. 어제까지 오키나와 형무소에 있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사실 자네를 빼오는 게 아주 힘이 들었어. 장 장관이 다시 서류를 올려 사인은 했네만 미군 사령관이 살인자를 왜 빼내가려고 하냐며 절대로 안 된다는 게야. 김두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설득을 해서 빼내오기는 했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게. 이제 사람도 좀 그만 죽이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미군정과 생각이 같아요. 절대로 살인은 안 돼요. 자네 동지들한테도 주의를 시켜야 할 게야. 김두한이 대놓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말 알아듣겠나, 미스터 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폭력은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네. 왜 대답이 없나? 장택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봐 두한군. 어서 대답해 올려야지. 이승만이 노란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뭐, 여하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생한 동지들하고 나누어 쓰도록 하게. 김두한이 돈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마는 돈봉투는 사양하겠습니다. 장택상이 놀랐습니다. 이봐, 두한군. 어른 앞이야. 어른께서 주시는 용체가 아닌가. 고맙게 받아야지. 김두한이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동지들이 목숨을 내놓고 반공투쟁을 한 것은 이런 돈이나 받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장난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장택상이 당황했습니다. 아, 이보게, 두한군? 두한군? 저 각하 두한군이 저러는 것은? 이승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됐네, 장장관.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성미가 급해. 밖으로 나온 김두한. 장택상이 뒤쫓아왔습니다. 두한군, 두한군, 잠시만 멈추게. 내 말 안 들리는가? 각하 앞에서 그게 무슨 경거망동인가? 김두한이 돌아섰습니다. 몰라서 물으십니까? 너무도 실망입니다. 이 박사님께서 저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 저를 불러서 칭찬해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미련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네 심정도 이해는 가네. 하지만 그만 두십시오. 이 박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이 김두한이가 필요 없으시겠지요? 아, 두한군. 그래도 저와 제 동지들을 살인자로 몰아붙이신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세상이 달라졌으니 자네도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만 가보겠습니다. 김두한이 떠났습니다. 장택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김관철이 물었습니다. 형님요, 대통령 각하께서 훈장 하나라도 주시지 않았으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장관 한 자리 정도는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일이 잘 안 됐습니까? 김두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야. 급할 때는 이리저리 이용을 하고 느긋해지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잊어버리는 게 세상 일이야. 하긴 그래. 언제는 뭐 우리가 알아달라고 싸운 거냐? 그저 우리는 할 일 했을 뿐이야. 한편 반민특위 조사실. 이정재가 이종형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형 씨, 당신은 일제시대 때 일본군 헌병 촉탁을 했다는 게 맞소? 이종형이 발뺌했습니다. 천만에요. 난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몸만 헌병대에 두었지 수많은 독립지사들을 구해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당신에 대한 수사 기록에는 무려 250명이나 되는 독립투사들을 체포했어. 그리고 그 중에서 17명이 당신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말이야. 그거 다 모략입니다. 난 애국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 이 서류는 모두
과거 일본 총독부 경찰관 계문건에서 확인된 것들이야.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에게 한 점 용서라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난 애국자예요. 난 애국자예요. 이정재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이 파렴치한 작자 같으니라고. 이봐. 이 작자 데리고 가. 형편없는 작자구만. 이정재가 서류를 책상에 패대기 쳤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광수, 최남선, 최린 같은 거물 친일파들이 속속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덕술 부장이 백민태를 만났습니다. 노덕술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가방 안에는 권총과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메모를 해왔소. 모두 15명이요. 거기 있는 그들은 모두 국가를 망치려 드는 빨갱이들의 앞잡이요. 백민태가 확인했습니다. 권승열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검찰관장이 아닙니까? 생각이 아니라 죽이는 거요. 다 나라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요. 좋습니다. 소식을 기다리시지요. 며칠 후 이정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특경대입니다. 네, 제가 이정재입니다. 전화를 끊은 이정재가 조사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사관님, 백민태라는 자가 반민특위 관계자를 죽이려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며칠 후 김두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재였습니다. 두한아, 놀라운 일이 하나 터졌어. 백민태라는 암살단 두목이 반민특위 인사들을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그 명단에 내 이름도 있었어. 그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된 거지. 친일파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반민특위에 관계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나? 김두한이 만족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민태라? 거 참 대단한 인물이구만. 그야말로 사실대로라면 이거 훈장감 아닌가? 대단하구만. 김영태가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재판이 열리면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재판에 말인가? 우리도 나름대로 주먹 하나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민족 반역자들 처단받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 생각이네. 대원들도 모두 함께 가자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두한이 받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뭐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셔요? 아, 암살? 백범 선생님께서? 김영태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김두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암살되셨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요? 김두한의 눈알이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충격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79화 어떠셨나요? 귀환의 기쁨도 잠시 김두한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이승만과의 결별, 그리고 김구의 암살. 다음 화에서는 격동의 1949년 혼란 속에서 김두한이 선택할 길이 펼쳐집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